반갑습니다. 도청 출입기자단과 함께 송년을 맞이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더 자주 이와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주요 공약을 도전 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았고, 그 주요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도전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더 소상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 창구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자분들과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소통의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출마를 선언하고 또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고 당선이 되고 또 취임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 단계가 있었다면 7월 1일 취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도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였다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준비 단계에 조금 가까웠다면 5개월 차부터는 실행 단계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비전과 과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중심을 이루었다고 보여지고요. 도청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과 공무원 조직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시스템을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겠죠. 4개월 차부터는 그런 맞춰진 호흡 그리고 준비에 기반해서 실제 성과를 내는 단계로 갔던 것은 4개월, 5개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와 기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도민들에게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 취재 부분에 대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아마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갈등 사안이 저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늦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아마 2가지 정도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소통담당관실에서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제 기자분들께서 취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 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 관련 내용이 바로 잡혀져서 공문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공항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또 도정질 과정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 보안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관련 일정과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들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관과의 면담 일정 요구에 이제 지금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면담 일정이 잡히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토교통부의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사안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냈던 것이고, 갈등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건 꼭 우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위기를 겪으면서 갈등의 폭과 이해관계자들의 더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단위가 없는 것도 문제의 한 원이라는 저는 생각 같습니다. 동부가스 처리장 문제도 같은 문제의 맥락인데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지고 동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하게 밟았는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제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임하기 전과 취임하기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월정리를 방문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해당 담당 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거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입장이나 또 제주자치도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마을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개발 사업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다만 개발의 방식이 대규모 개발 방식은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규모 단체 관광객 중심의 시대에 맞는 개발 방식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소규모
단위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규모 개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의 원칙은 지속 가능성의 보장의 원칙 기조하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잘 지키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의 문제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 개발 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률로 이미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해영과 같은 송악산 개발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 현재의 시대 상황에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국제 소송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 등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제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겠다는 세계 자연유산 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실현은 되지 않았죠. 조례는 통과됐지만 당시 단체장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공표가 되지 않았었는데, 저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삼특별법을 들을 수가 있겠죠. 제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였고, 대한민국 과거사 모델의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측면에서 저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치인은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가는 조금은 다릅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만, 즉 일관된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은 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일괄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가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선자 시절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네 가지 기준에 기부 체력과 관련된 입지와 관련돼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에 있는 것으로, 즉 아마 그 보존해야 될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중문마을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고, 다시 중문마을회를 찾아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과 또 소규모 점포들 간에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방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현재의 가맹점 또 내지는 업주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속도가 좀 붙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돼서는 아직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관광청 설립과 관련돼서는 물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시가 됐지만 거기서 빠졌지만 1차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특정 수석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청 설립은 여전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역사관과 관련돼서는 지금 문화재청과 문체부와 더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고요.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탐나문화권 정비 사업이라는 법적 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다, 판단은 아직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제주 공약에 대해서 연계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또 지방의 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있어서 야당 도지사는 이유로 피해를 주거나 또 도민에게 혜택을 축소하려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만큼 우리 법률 시스템이 많이 진화했고 지방자치법이 그만큼 지방자치제가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배 사법 리스크와 연계해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도정과 관련돼서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는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만 5차례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 내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과 찬성을 했던 분들이 함께 마을내를 새롭게 구성해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눈물겨웠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원지사가 했던 사업 중에 가장 잘했던 사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생산 실증 사업.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기초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제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이라는 그 담대한 도전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도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2025년까지 UAM 상용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의 지리적 여건이 UAM을 제주에서 처음 적용시키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우주 산업의 발전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 위성과 민간 위성을 활용하는 민간 위성 활용 분야에서 그 시장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제주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재훈 경제통상진흥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임명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 또 원장으로부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명하고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노동전담기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봤고요.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매이, 대카이 이런 말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족할 만한가? 미래 제주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시정책이 적절한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에 머물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전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가 계속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지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에너지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공심위원회 관련해가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법과 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지고요.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도청 광장은 시의회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사항이죠. 다만 면담을 요청하거나 소통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도민 소통 공간, 도의회 기자실 또는 도청에 있는 기자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미 관련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저도 이제 공약했던 내용들이 도정 과제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군을 폐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2006년에 출범을 시켜놨는데 지금 출범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시군 폐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법의 내용에도 시군 폐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요. 경기북도와 관련돼서도 시군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감안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럼 연방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멈춰 있으면 다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현재 앞선 위치를 유지해 나가거나 더 한 발 더 나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강원도나 전북도나 하고 있는 특별조치 특별법 추진의 내용이 우리의 분권 모델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동력으로, 우리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